안녕하세요. 저는 찾아주홈즈 운영하고 있는 최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속 공인중개사 오효진입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표시 광고 시 명시해야 될 사항과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건축물 중에 주택 부분에서 명시해야 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앞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사무소 및 개업중개사 관련된 5가지 항목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명칭, 두 번째 소재지, 세 번째는 연락처, 네 번째는 등록번호, 다섯 번째 성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재지는 지번과 건물번호를 생략할 수가 있고요.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연락처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성명으로 공인중개사 성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자 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표자 성명과 같이 병기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 중개보조원이 있는데요. 중개보조원은 그 명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함이라든지 이름, 전화번호 등 자체를 명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개 대상물은 그 건축물 기준으로 12가지 항목이 있고요. 첫 번째는 소재지, 두 번째는 면적, 세 번째 가격, 네 번째 중개 대상물 종류, 다섯 번째는 거래 형태, 여섯 번째 총 층수, 일곱 번째 입주 가능일, 여덟 번째 방수와 욕실수, 아홉 번째 행정기관 승인 일자, 열 번째 주차 대수, 11번째 관리비, 12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소재지는 그 단독주택 지번 포함이고요. 중개 의뢰인 요청 시 읍면 동리까지 표시 구분을 하겠지만 단독주택인 경우와 그 단독주택에 속하지만 표시를 달리 하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그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면적 기준은 그 전용 면적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야 하고요. 가격은 단일 가격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인터넷 표시 광고 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표시 광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부분이 다가구 주택 표시 광고 위반 사례가 주택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요. 대표님, 그럼 먼저 건축법상 주택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건축법상의 주택은 저희가 보통 단독주택이라 하면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가구 주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어떤 점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 19가구까지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하고요.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 1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다세대 주택은 바닥 면적이 최소 2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에서 인터넷 표시 광고 시 어떤 점이 다르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전에도 건축법상의 그 단독주택이라 하면 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공간이 있듯이 저희가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단독주택은 지번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인 경우는 꼭 지번을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개대상물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 위반인데요. 이 경우 과태료 50만 원, 그다음 실거래 기반 계약 체결권 부당한 표시 광고 과태료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인터넷에 매물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50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거래 완료로 표시한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 같은 경우 유튜브 비공개로 돌리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계약 체결 시에 바로 매물 광고를 삭제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개 대상물이 없어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매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4가지로 나누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우선 중개 대상물이 없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매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 대상물을 표시 광고한 때에는 현행처럼 5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표시 광고한 중개 물건이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내용과 그 형태, 거래 조건 등이 동일한 물건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때 300만 원의 과태료로 부과가 되게 되어 있고요. 표시 광고한 중개 물건이 표시 광고한 곳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대표님, 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분도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중개 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때에는 300만 원, 현저하게 과장해 표시 광고한 때에는 25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대표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